성민수 문건이에요. 그리고 성민수 씨가 지금 메모를 또 들고 나와서 간단히 좀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은 지난해 11월 달에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회고를 굴렸죠. 2007년에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투표할 때 우리도 입장을 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정하기 전에 북한에다가 우리 어떻게 할까요? 혹은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견을 물어봤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송민순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그 당시에 우리도 방송으로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냥 위험해 넘어가는 것 같더니 대선 국면에 다시 한번 불거진 거예요. 송민순의 주장은 북한에게 물어보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대선 토론에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부인을 한 거고요. 송민순 장관이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기록한 2007년의 자필 메모 그리고 그때 북한의 반응이 그때 돌아왔던 거 그걸 정리한 청와대 문건을 공개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거를 국정원에서 내놓은 정보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건 그 송민순 문건이 이제 사실 논란거리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송민순 문건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되니까 우리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그래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라고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이게 무슨 북풍 내지는 뭐 선거 때 항상 있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거리는 되는가?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얘기가 그냥 사소해. 사실 말하자면 굳이 말하자면 이거는 뭐 말하자면 말 바꾸기에 대한 그냥 갑론을박의 수준이지 이게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북풍이냐? 저는 그것도 까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 송민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이게 단순한 착각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일목요연한 일종의 소설, 말하자면 민주당 측 문재인 후보 측에서 보면 소설에 가까운 얘기다는 허구성이 여러 가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적으로 18일 날 문재인 비서실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그리고 거기에 국정원장이 있었다. 국정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그리고 북쪽에 의견을 물어보자는 내용도 문 후보가 주장했다 등등 그 회고록 안에 있는 내용이 단순 착각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지금 그 주장하는 사실하고 틀린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착각이 아니라 완전한 날조이거나 어찌 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내가 그때 내가 스스로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이걸 잘못 알아서 이렇게 내용을 회고하거나 이렇게 쓴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양측이 주장하는 사실이 너무 틀리다는 거죠. 근데 드러난 증거로 봐서는 이 사람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이러한 상황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당시에는 좀 조용하게 계셨던 그때 당시 참여정부의 핵심 인사 A씨라는 분이 있어요. 11월 18일 날 2007년 북한 인권 결의안 논의했던 서별관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이 당시에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에 확인하고 결정하자고 말한 사람은 송 전 장관이래요. 자기가 말해놓고 문재인이 했다고 우기고 있는 거야. 본인이라고 그러고 사전 문의를 또 제안을 한 것도 본인이고 그 당시 문재인 씨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있고요. A씨가 본인이 갖고 있는 수첩이 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수첩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실장은 양해나 통보 등은 정무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말까지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실장은 그날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자는 쪽이었다. 이런 기록을 갖고 자기가 기억을 되살려낸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처음에 북한에 보낼 통지문을 작성한 것도 외교부였고요. 당시 작성한 통지문을 구술해보라고 하니까 북한을 자극하는 워딩들이라서 다시 작성해서 국정원에서 보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고요. 문제는 그 사람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한 끝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메모에 대해서 증거력을 굉장히 자신감을 하면서 저쪽 송 전 장관이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것을 조작이라고 주장해주면 오히려 고맙겠다. 메모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메모도 있다 하면서 송 전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 A씨의 수첩을 빌려서 메모를 했대요. 그 메모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A씨의 주장에 의하면 이 송 전 장관이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소설을 만드는 날조라는 거죠. 문재인을 공격하기 위한 완전 날조된 그 작전을 피는 거다. 근데 그 송용창이라는 이제 이분은 기자세요. 근데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인데 이분은 아주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갑론을박이 하도 많아 놓으니 누가 뭐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가닥을 어떻게 잡았느냐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 제재에 대한 대한민국은 기권을 표를 내겠다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송 장관이 사표를 쓸 기세로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죠, 편지를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관계장관 회의를 열자 이제 이렇게 됐고, 거기에서 송 장관이 내가 UN 뭐 등등 이런 이제 채널로 북한과 접촉을 해보니 우리가 찬성표를 던진다고 해도 북한의 반발은 크지 않겠다. 크지 않는 것으로 감지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송 장관이. 그랬더니 그러면 네 말이 맞는지 국정원 채널로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송 장관이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봐봐, 그거를 북한한테 물어봐서 결정한 거야 라고 이 사람은, 송 장관이 계속 자기 자서전인 그 회고록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도 계속 문재인이 이것을 그 북한한테 물어봐가지고 우리가 기권을 해야 하는지를 타진해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권을 내자라는 그 결의는 훨씬 그보다 앞서서 이미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짜가 2007년 11월 16일 날 결정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송민순의 이야기는 11월 20일 날 결정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개념화시키는 딱 하나의 문장은 뭐냐면은 송민순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항명한 사건. 사실상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회의에서 네. 결정이 났는데 그렇죠. 아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기권 아니에요. 우린 반대를 내야 되고 반대 내도 북한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럼 네 알아봐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아본 주체가 누가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 사실은 알아보자라고 한 쪽이 결국은 송민순이 되는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해석에 따라.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날짜예요. 송민순 18일 날 알아보자 그래서 국정원장 통해서 알아보기로 했다고 했는데 국정원장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일단 그 말도 거짓말이 되는 거고, 송민순 18일 날 알아보기로 결정하고 그거를 물어봐서 20일 날 북한에 통지를 했다, 해답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19일 날 북한에 통지문이 갔어요. 그러니까 날짜가 틀린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에 통지문의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통지문의 내용 딱 두 가지예요. 인권위에 우리가 기권하기로 했는데 인권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최대한 그거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건 이해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혹시 이 인권위 결의안이 가결이 되더라도 14 남북 정상회담 선언에 대한 이행을 니들이 하면 우리 남북 관계에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통지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에서 유추해 볼 때 우리가 그거를 뭐 기권을 대해서 니들한테 의견을 구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인권위는 올라갔고 우린 기권하기로 했으니까 혹시 이런 거가 결의안이 상정이 되더라도 오해는 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19일 날 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용에 비춰봤을 때 이거를 북한한테 뭐 물어봐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했다 이런 주장은 가당치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여기서 두 가지를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하나는 첫 번째, 송민순의 정황이에요. 일단 반기문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문재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기문이 들어오기를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타이밍이 딱 작년 11월 달. 그리고 최근에 자기가 깐 그 문서 있잖아요. 이것은 그 이후에 사실상 국정원밖에 볼 수 없는 자료를 NLL 대화력처럼 송민순에게 누군가가 문재인 까기 위해서 일종의 저격수로 오더를 받고 나선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나 더는 이런 거예요. 이런 논란 자체가 우스워지는 거. 한국이 그 당시에 기권한 게 잘못이냐. 이거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되는 것 같고, 사실은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송민순이 어떤 대단한 대의를 갖고 뭐 이렇게 나서서 문재인 저격수로 나서는 그런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찝찝하고 더러운 거야, 괜히. 아니 사실 기권한 게 잘못이냐라고 물었을 때 잘못이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어요. 지금 논점은 기권 당연히 뭐 기권 대충 그러하겠지. 근데 문제는 그 기권이라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북한한테 물어봤다며라는 게 추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권한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북한이랑 물어보고 나서 북한의 의견을 타진해보고 나서 그걸로 기권을 했다며라는 게 이제 저쪽에서 주장하는 바의 추문인데, 사실은 그것까지를 포함하더라도 나는 이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라. 아니 뭐냐면 그때 남북관계가 좋았었고 어찌됐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는 햇볕 정치
정책을 만약에 계속 우리가 지금의 이러한 남북 경색 관계를 깨고 뭔가 더 발전적인 남북 관계를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때처럼 관계가 좋아져야 되겠지.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남북 간에 물밑 접촉이 있는 게 뭐가 나빠?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대단해? 뭐 왜? 아니 박근혜와 김정일 사이에서 무슨 이상한 로맨티시즘이 뚝뚝 떨어지는 이상한 편지도 오가는 마당에 뭐가 그렇게 우리 기권하려고 하는데 뭐 어때? 괜찮겠어? 그럼 뭐 오해는 바로 이게 뭐가 그렇게까지 막 뭐 경천 동지할 일이냐고. 그 당시에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참여정부 시절에는요.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채널이 여러 채널이 있었어요. 예, 다중 채널이 있어서 그 다중 채널로 수시로 그 정보들이 오고 가고 의견들이 오고 가고 조율이 되던 시대라고요. 그랬던 시대에 외교 안보 쪽에서 통일부 쪽에서 채널이 국정원 채널도 있었고 슈민트 그런 여러 가지 채널로 서로의 정보들이 오고 가던 건데 결론은 대한민국 정부 청와대에서 정부에서 북한한테 동의를 구하거나 허락을 받은 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니들이 양해해. 이해해. 이 정도의 이야기가 오고 간 거고 그거를 이 송 전 장관은 이거를 끝까지 문재인이 물어보고 결정했다. 이렇게 좀 우기고 있는 건데 지금 형사고발됐잖아요. 그냥 저격수로 나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논쟁하는 게 웃기잖아요, 사실은. 웃겨요 좀. 예. 그러니까 이 대선 국면에서 보면은 각종 언론들이 계속 이 이야기를 뻥튀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의도에 어쨌건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냥 의도된 북풍이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아직도 그게 먹힌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 이 순간 이후부터 이런 얘기를 한번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구한테 유리한가? 나는 이게 좀 잘못된 기획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나도 그게 잘못된 기획 같아. 왜냐하면 사실은요. 지금의 원래는 지지난주만 해도 안철수와의 어떤 오차범위 이내 접전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쪽으로 몰아가려고 했었던 거잖아. 전체적인 국면은. 그런데 이 송민순 그러니까 북풍 같지 않은 북풍으로 인하여 사실은요. 이런 이야기가 자꾸 되면은 안보 위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진영 논리가 다시 가동돼요. 다시 사람들에게 이 1, 2, 3당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1당, 2당, 옛날 이를테면 한나라당 대 이쪽 열린우리당 이런 식으로 그런 1대1의 양자 대결 구도 그리고 진영 논리가 굉장히 강화되는 쪽으로 가요. 그렇게 되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느냐 하면 안철수 캠프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웃기는 게 그러니까 이거의 그 홍준표 후보는 사실은 반사 이익을 얻는 셈이고 문재인 캠프가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볼 것 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지지층은 상당히 콘크리트화 되어 있고요. 오히려 지겨워 죽겠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 깜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를 옛날 참여정부 때처럼 좋게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문재인 그 후보가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더 공고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에서 안철수 후보가 듣보잡처럼 벙쪄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래 송민순 이 사람이 반기문 후보를 후보도 아니었지만 하여튼 반기문을 이렇게 대통령으로 막 옹립하는 데에 일조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충청권 내에 원래 반기문을 밀었던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이게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한테 지금 누구 덕을 보이자고 이런 짓을 하는가? 원래 만약에 반기문 그리고 반기문을 이어서 안철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면 이거는 자폭이요. 그게 이제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애초에 송민순 씨가 반기문 캠프 안에서 이걸 폭탄용으로 한번 써먹어야지 하고 쟁점화 시키려고 쥐고 있었는데 반기문이 무너지면서 이게 쓸모없는 카드가 돼버렸어요. 그 당시엔 조용하게 지나가 버렸지. 근데 반사모 반딧불이가 안철수 캠프에 합류를 했단 말이야. 지지 세력으로. 그리고 나서 지금 열세에 몰리는 상황에서 이걸 재활용해서 꺼낸 거거든. 근데 요 얘기가
반기문이 꺼내갖고 집어 던질 때 상황하고 지금 여타 다른 후보들하고 지금 엉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안보 논리 꺼내놓고 있다가 연타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꺼내놓는 이 시점은 이게 그 양치기 소년 효과랑 비슷한 거란 말이야. 아 이거 또 빤한 수법으로 또 나오네 뭐 이런 식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신선감도 떨어지거니와 선명성도 없고. 예, 또 너무 일렀어. 왜냐하면 NNL처럼 이게 확 퍼부숴 놓고 이게 정확하게 증빙할 수 없는 사태에서 얼버무려 버려야 그 가짜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이건 이미 뭐 대선 토론에서도 써먹으려고 했는데 먼저 몇 시간 전에 민주당에서 해명자로 내놔버리니까 정작 토론에 나왔던 당사자부터도 그거 모르고 이걸로 공격하려고 하다가 아 이거 아니구나 싶으니까는 그냥 처리하는 수준으로 가버린 거 아니에요. 스포일러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안에서 지금 이거를 이슈화하려고 했던 전략을 만에 하나 이게 안철수 캠프에서 나왔다고 치면 자살골이야. 이건 정말 애들 멍청한 거야. 제가 보기에는 그 안철수 캠프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지지율 추이가 지금 안철수에 대한 지지율 추이를 보면 지금 계속 하락 국면이에요. 그러면서 홍준표는 살짝 올라가고 있고 이런 국면에서 어찌 보면 안철수로 불안감을 느껴서 한번 던져서 이게 지금 홍준표한테 지지율로 결집이 될 수 있을까 하고 하나 던져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보수층 기존에 새누리당을 찍었던 사람들 중에 콘크리트라고 하는 20여 프로의 이 사람들이 홍준표한테 몰려갈 수 있는지 시금석으로 한번 던져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확실히 안철수를 죽이기 위한 또 다른 거가 들어갔겠죠. 홍준표한테 표를 물어주기 위해서. 저는 쟤네들을 너무 똑똑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획 의도는 보였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역대 대한민국 정부 내에서 국민의 정부에서만 보면 외교 라인 쪽은 굉장히 친미적이고 반북적인 라인 쪽으로 항상 장관이 선임이 됐었어요. 외교부는. 예. 그리고 통일부나 안보수석 쪽 이쪽은 좀 통일을 하고 평화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중용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균형을 맞춰갔었는데 이제는 이 외교부 쪽도 이렇게 반드시 그냥 친미적인 사람으로만 좀 미국과의 채널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만 놓을 게 아니고 보다도 그 검증을 확실히 해서 나중에 이런 얼토당토하는 거 갖고 뒤통수를 치지 않는 사람으로 앉혀야 되겠다. 이런 반면교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여지없이 또 등장한 북풍. 그러나 당사자인 그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당사자인 문재인 후보에게는 상처를 입히지 못하는 남산에 가운데 바람 부는 거야, 그냥.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성민순 화이팅. 잘하세요. 예. 오다가 있었으면 잘해야지 이 양반 참말. 고소당했죠 이번에 고발. 예. 이제 들어가셔야죠. 예.